안녕하세요. 홍희진입니다. 오늘도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서 귤을 사왔어요. 이미 까서 먹고 있습니다. 귤 못생긴 게 맛있는 거 아세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안 깠는데 진짜 울퉁불퉁하거든요. 요런 게 진짜 맛있어요. 막 뺑뺑하게 생긴 귤보다, 예쁘게 생긴 귤보다 좀 못생기고 울퉁불퉁하고 이런 귤 맛있어요. 진짜로 한번 믿고 드셔보세요. 그런 귤들을 잘 안 사가시나 봐요. 많이 남아있어요, 보통 보면. 진짜 맛있는데.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45분을 읽었거든요. 근데 33분까지만 녹화가 되고 12분이 녹화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저 혼자 읽은 걸로. 사생활이라는 그 제목의 글이었는데 그건 저 혼자 읽은 걸로 하고 거기 막 히어로 얘기 나와가지고 아이언맨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이언맨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히어로가 아이언맨인데 근데 그거는 그냥 넘기고 오늘은 어제 35페이지까지 읽은 거고요. 오늘은 36페이지 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입니다. 제목이. 갈게요. 언젠가 본 MBC 무릎팍 도사에 배우 황정민이 나왔을 때였다. 무릎팍 도사는 나름 재밌었죠. 그쵸? 평소 그를 좋아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인상적인 건 꿈에 관한 두 사람의 대화였다. 황정민은 어렸을 때부터 연기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해 그 어린 나이에 직접 극단을 차릴 정도였다고 한다. 강호동이 대단하다고 치하하자 황정민은 별것 아니라는 듯이 누구나 하고 싶은 건 있는 법이니까 라고 대답했다. 그때 강호동이 말했다. 그럼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은 어떡하지요? 나는 무릎을 쳤다. 무릎팍도사니까 무릎을 쳤나봐요. 노린 거겠죠? 그래, 저기 진짜 얘기다. 나도 꿈 같은 건 없던 청소년이었으니까. 하지만 황정민은 거듭 주장했다. 그렇지 않다고. 누구나 하고 싶은 게 있는 법이라고. 그러자 강호동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자기가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게 없었다고. 다만 부모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했을 뿐이라고. 꿈에 관한 둘의 이야기가 어떤 결론을 맺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난 꿈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내가 알기로는 꿈이 없어서 고민하고 꿈을 찾으려 애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내가 가졌던 의문도 학교라는 곳은 왜 꿈과 재능이 있는 사람만을 위한 곳일까 하는 점이었다. 꿈도 재능도 없는 평범한 아이들도 살아갈 방편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건 아닐까. 꿈 있으세요? 어렸을 때 꿈? 아니면 지금 꿈? 저는 어렸을 때 막 꿈이 바뀌잖아요.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거는 초등학교 때 꿈인데 수녀님이었어요. 이렇게 그 적어내는 거 있잖아요. 장래 희망 란에다가 2년 동안 수녀님이라고 적었어요.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카톨릭인데 천주교인데 성당 가면 수녀님들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막 되게 예뻐 보였나 봐요. 2년 동안 수녀님이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네,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신지 있었었는지 궁금하군요. 계속 읽어볼게요. 나도 그런 아이 중 하나였다. 무엇이 되고 싶다거나 뭘 해보고 싶은 게
도무지 없어서 늘 괴로웠고 또 나만 그렇다고 생각해 자책했다. 자책했다. 난 스스로를 아메바처럼 여겼다. 아메바란, 여기서 아메바란 단세포 동물로 굉장히 하등한 동물입니다. 무성생식을 하고 있고요. 이 아메바 같은 놈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썼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아메바가 안 나올걸요? 안 나오지. 무성생식인데 안 나올걸요? 중학교 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썼지? 초등학교 때 쓴 게 아닌가? TV에 나왔나? 여하튼 간에. 자, 아메바 얘기는 그만두고 계속 꿈으로 갈게요. 내가 했던 일이라곤 버스를 타고 몇 시간 동안이나 할 일 없이 시내를 돌다가 종로에 내려 교보문고로 가서는 할 일도 살 책도 없으면서 민기적거리다 오는 것이 전부였다. 이게 뭔가 얘기가 되려면 그때 그곳에서 엄청난 책을 독파하여 마침내 꿈을 실현했네. 교보문고는 내 꿈의 자양분, 어쩌고. 뭐 이래야 되겠지만 미안하게도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그곳은 내게 그저 비바람과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 나무 그늘에 불과했으니까. 물론 소중했지만. 지금 작가분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자양분이 맞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일반적인 중고등학생들이 교보문고에 가서 그러진 않지 않나요? 뭐 몇 번은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자주 가서 막 거기서 민기적거리고 거기 있는 걸 좋아하고 그랬다는 것 자체가 이런 책을 쓸 수 있었던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계속 갈게요. 돌이켜보면 나는 선생님들이 누구나 한 가지씩은 잘하는 게 있다. 누구에게나 꿈은 있기 마련이다. 등등의 사기를 안 쳤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그랬으면 난 왜 꿈이 없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만약 지금 내게 누가 다시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살다 보면 생기겠죠. 끝까지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내 나이 38. 나는 아직도 생의 의미를 명확하게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여전히 고민한다. 다만 분명한 건 누구나 배우가 되고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나 배우나 감독이 될 자질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그러니 남은 생을 사는 동안 내가 그저 관객의 안온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간다 한들 꿈이 없다 뭐라 할 수 있을까? 안온한 자리. 안온한. 잘 안 쓰는 말 아니에요? 그쵸? 그냥 이런 자리인가 봐요. 그쵸? 특이하지 않은 이런 안온한 자리를 지키며. 그냥 문맥상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여 꿈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라. 그럼 관객이 되면 되니까. 그뿐이다. 이분이 71년생이셨잖아요. 38살이었으면 지금 뭐 10년 전? 10년 전에 쓰신 책인가 보네. 그 정도 됐나 봐요. 지금은 찾으셨을래나 모르겠네요. 전 있는데. 전 책도 써야 되고, 전 진짜 소설책 한번 꼭 쓰고 싶거든요. 소설책. 제가 한번 그래서 써보려고 이제 딱 이렇게 썼는데, 이게 필력이라는 게 이게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냥 줄거리만 생각하고 이러면은 그냥 이야기가 슬슬 써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사건을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30분씩이라도 꼭 매일매일 읽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소설을 써보려고 딱 도전을 했다가 한 3, 4일 만에 책을 먼저 읽고
소설을 써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소설 쓰는 거, 과학책 내는 거, 그다음에 운동 완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완전 몸짱 되는 거, 머슬퀸 정도. 대회는 못 나가도 뭐 이런 것들. 또 토익 990 받는 거. 꿈이라기보단 목표네요, 다. 이런 거를 꼭 이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갈게요. 다음 내용의 제목은 이어달리기입니다. 연애란 이 사람한테 받은 걸 저 사람한테 주는 이어달리기와도 같은 것이어서 전에 사람한테 주지 못한 걸 이번 사람한테 주고 전에 사람한테 당한 걸 죄 없는 이번 사람한테 푸는 이상한 게임이다. 불공정하고 이치에 안 맞긴 하지만 이 특이한 이어달리기의 경향이 대체로 그렇다. 며칠 전 친구를 만났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부른 것이라 어리둥절해하며 나갔더니 술친구가 필요하단다. 토요일 저녁 그 많은 친구 중에 하필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나와 술을 마시고 싶어한 이유를 처음엔 몰랐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막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제 속내를 다 쏙쏙쏙쏙 다 알고 있는 친구들 말고 조금은 거리가 있는 친구, 뭐 그냥 몇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연락하는 친구를 갑자기 만나서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 저는 그런 거 경험 있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내 깊은 얘기 안 하고 싶을 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하여튼 읽어보면 알겠죠? 더 읽어봅시다. 맞는지 볼게요. 굳이 의례적이라고 할 것까진 없겠지만 어쨌든 서로의 안부를 물은 다음 그 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왈칵 쏟는다. 많이 좋아하는구나 싶었다. 문제는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시작할 수가 없다고 했다. 왜? 뭐 때문에? 두렵단다. 자기가 처음 좋아했던 사람이 짝사랑이었기 때문에 너무 아팠는데 또다시 짝사랑이 될 것만 같아 무섭단다. 심지어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연락을 끊겠다고 했다. 응? 이게 뭐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데 시작하기가 두려워서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그 사람을 끊겠다고요? 그 얘긴가? 그게 맞아요 지금? 응? 나만 이상한가 지금 이게? 하여튼 뭐 그 얘기인 것 같죠 지금? 계속 읽어볼게요. 그렇구나. 하지만 지금 계속 의문이 들어가지고 아니 왜 전화번호를 바꾸고 왜 연락을 끊지? 뭐 사귀었다 헤어진 사이도 아니고 막 지금 이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글자가 안 들어오네요. 잠시만요. 그렇구나. 하지만 왜 이 얘기를 나에게? 그 애는 잠시 후 그 이유를 말해주었다. 자신의 첫사랑이 바로 너였노라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자긴 너무나 힘들었노라고. 아, 친구가 여자분인가 봐요. 난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네. 아, 그러니까 여자분이 지금 이 작가가 첫사랑이었는데 그 작가가 자기를 안 받아줘서 그래서 딴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게 두려워서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연락을 끊겠다고요? 그 얘기죠 지금? 그런가 봐요. 네.
계속 읽을게요. 신기하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맨 처음 고통의 바통을 안겨준 선행주자가 바로 나였다는 얘기다. 사랑이란 게 또 이렇게 얄궂을 수 있을까? 내가 너 대신 택했던 사람은 나를 정말이지 참혹하리 많지 괴롭혔는데 넌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다니. 결국 나의 그 사람은 날 힘들게 했고 나는 이 애를 힘들게 했으며 이 애는 그 덕분에 지금 좋아하는 사람과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이어달리기가 아니고 뭔가. 이어달리기의 증거는 그 밖에도 많았다. 그 애는 나와 이루어지지 않은 다음 사귀게 된 사람에게 이유 없이 못되게 굴어 죄 없이 착한 사람에게 분풀이를 했다 한다. 뭐 딴 사람 사귀었었네. 그죠? 근데 이 작가를 못 잊어서 막 뭐 그러는 것 마냥 그럴까잉? 계속 가볼까요? 나 또한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과 헤어진 후 다시 사람을 사귀면서 그런 결심을 했었다. 잘해줘야지. 얘한테는 자신이 평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지. 사랑의 바통이란 정말이지 좀처럼 잃어버리거나 어딘가에 처박아 두고 다니기가 힘든 것인가 보다. 그 애는 눈물 범벅이 되어 밤이 새도록 물었다. 잠깐, 지금 왜 웃었냐면 지금 이 여자분은 이 작가분이 설마 이런 영상을 보시진 않으시겠죠? 이 여자분은 이 작가분을 못 잊어서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굴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 작가분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작가분은 뭐 다른 여자친구가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러나 나는 새로운 여자친구에겐 잘해줘야지.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작가분은? 그럼 이게 지금 문맥상 맞으려면은 바통을 이어받았으면은 다음 여자친구에게 또 못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아, 이 작가분이 그 전 여자친구한테 잘 못해줘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이 작가분을 힘들게 했나 보다. 괴롭혔나 보다. 그래서 그 다음 여자친구에게 잘해줘야지 이건가? 여하튼 간에 좀 본인은 너무 착하게 쓴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순간 든 생각이에요. 제가 막 정리 안 되게 말씀드려서 잘 이해 안 되셨을 수도 있겠다. 여하튼 간에 계속 넘어갈게요. 그 애는 눈물 범벅이 되어 밤이 새도록 물었다. 나 시작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 헐. 뭐 하자는 거죠? 이유도 말했다. 이유가 있어? 사랑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 그렇지. 그래도 난 네가 그 사람하고 뭔가를 시작했으면 좋겠어. 사랑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바보 같은 일은 없으니까. 작가분이 사랑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으시는가 봐요. 맞아. 어제 뭐 3개월 유효기간 막 그러셨죠? 웃긴다. 나를 찾아온 누군가에겐 어차피 헤어질 것 뭐하러 사귀냐. 넌 내가. 남한테는 사랑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바보 같은 일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게임은 정말로 모순투성이의 이어달리기인가 보다. 그래요.
네, 아주 크게 공감은 안 되지만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산책이라는 제목입니다. 일상적으로 즐기는 것들에 대해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그것이 왜 즐거움을 주는지 따져보는 일은 색다른 재미를 준다. 고궁에 가면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 책을 읽는 것은 드라마를 보는 것과는 어떻게 다르며 왜 특별할까? 또 산책을 나가면 기분이 나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은 의문에 해답을 구하는 일들. 그중 산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다. 저 오늘 산책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운동해야지 맨날 생각만 하다가 다이어트 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일주일 만에 나갔어요. 결국에 1시간 반 산책 겸 운동이었죠.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나가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근데 아까 산책하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그 산책로에 혼자 풀어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인을 잃어버렸나 막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 봤는데 앞뒤에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랬었는데 정말로 저기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께서 뭐야 막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강아지 꼼짝도 안 해.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더 신기했던 거는 그럼 강아지 쪽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냥 갈 길 가세요.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한참 가다가 부르고 몇 번 하니까 이제 강아지가 막 뛰어가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거 있잖아요. 그 강아지 줄 안 하면은 좀 안 되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아주 작은 개가 아니었어요. 푸들이었는데 조금 약간 푸들이 완전 쬐끄하진 않잖아요. 살짝 이제 덩치가 있는 강아지였는데 애기들은 아마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강아지 싫어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막 미친 듯이 뛰어가더라고요. 한 3번, 4번 부르니까. 읽겠습니다. 산책이란 되게 한가롭고 여유 있는 상황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때때로 고통이나 고립감을 잊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되는 수도 있다. 그럴 때 산책은 일종의 마취제나 안정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집이라는 공간에 고립되어 있을 때 사람은 고통에 더욱 취약해지기 마련이다. 그럴 때는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진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나면 어떤 곳을 거닐지를 선택해야 한다. 마음이 고독과 소외감으로 저조할 땐 한적한 오솔길을 걷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를 택해 기분 전환을 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산책이란 단순하지 않아서 때론 남들의 밝은 모습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때에 따라 적절히, 무엇보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키지 않는 곳은 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산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걷는 것이다. 달리는 것을 산책이라 하지 않으며 자전거나 자동차로 움직이는 것 또한 다른 의미와 명칭이 부여된다. 걷는다라는 것은 두 발로 땅을 디뎌 그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앉은 채 달리는 것과는 다르며 풍경이 음미할 새도 없이 달아나 버리는 달리기와도 다른 행위다. 직업병이 지금. 걷는다는 게 이렇게 땅을 디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작용 반작용 막 생각나고 이렇게 달리면은 풍경이 뭐 이렇게 달아나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상대속도 생각나고 지금 직업병.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움직일 때 세상의 풍경도 발맞추어 이동한다. 앞으로 나아가는 만큼 시야에 주어지는 풍경들은 뒤로 흐르는 것이다. 이게 상대속도거든요. 계속 가겠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읽을게요. 풍경이 움직이면 마음이 안정된다. 왜인지는 모른다. 다만 사람은 정지 상태에서 더 많은 불안을 느낀다는 것. 그렇대요. 그래서 불안해진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된다. 오래전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왜? 왜요? 가장 먼저 마주쳤던 광경은 긴 복도를 일렬로 늘어선 채 끝없이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 환자들의 기이한 행렬이었다. 마치 좀비들처럼 혹은 경보 선수들처럼 그들은 트랙을 돌듯 제각기 복도를 걷고 있었다. 이렇게 걷나 봐요, 계속. 이렇게. 처음엔 답답함을 이기려고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약 기운을 참지 못해 하는 행동이었다. 정신과 치료에 필요한 약물들은 사람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만든다. 나 또한 약을 먹기 시작했으므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데요. 정신과 그 치료 약물을 먹으면 사람이 더 이렇게 안정되고 이렇게 처진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왜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지? 오히려 반대네요. 여하튼 나의 병명은 경계성 인격장애와 우울증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외래 시절부터 나의 주치의였던 담당 의사는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내게 많은 약을 처방해 주었다. 약을 먹으면서 나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게 하루 종일 복도를 빙빙 돌아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약은 나의 팔목과 손등의 가장자리를 기분 나쁘게 간지리면서 때론 저릿하게 만들고 주먹을 쥘 수 없을 만큼 기운을 앗아갔다. 기운이 빠지긴 하네요. 좀 기운이 빠졌대요. 그리곤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무언가 불안하고 조급한 기운이 끊임없이 치밀어 오르게 해 걷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아니, 치료를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더 이렇게 불안한 상태, 조급한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왜 약을 먹죠? 뭐지? 이게 또 그 병에 따라 다르겠죠? 뭐 하여튼 간에 이분에게는 이게 맞는 처방이었겠죠. 나는 그곳에 입원해 있으면서 한 번인가 휴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답답한 마음에 친구를 만나 극장을 찾았다가 된통 고생을 한 적이 있다. 90분간 앉아있는 것이 어찌나 힘들던지 내내 몸을 비비꼬느라 몸살을 앓았던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병원으로 돌아가서는 선생님께 약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내 병의 원인은 스스로 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약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담당 의사는 100% 동조하진 않았지만 약을 복용하지 않고서도 치료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그는 나의 호소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약기운의 잔상은 아직 내 몸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 더불어 그때 얻은 습관으로 뭔가 몰두하거나 불안한 일이 생길 때면 난 한 곳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렇대요. 산책에는 풍경이 필요하다. 병동 안에서 복도를 걷는 행위를 산책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도 풍경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자리 걸음 또한 산책이 아니다. 산책에 길이 필요한 것은 길이란 풍경을 동반하기 마련이고 좋은 길은 좋은 산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좋은 길이란 어떤 길일까? 공기 좋은 지방 어느 관광지의 산책로도 좋은 길이 될 수 있겠고 가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만큼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 찬 명동이나 압구정 거리도 좋은 길일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 길이 많고 모든 길은 저마다의 특색이 있다. 여행지에서의 산책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 근처를 거닐게 된다. 그리고 그날 산책의 용도에 따라 코스 또한 다양하게 선택된다. 운동을 겸해 약간 빠르게 걸을 수 있는 길, 생각할 것이 있을 때 찾는 인적이 드물고 조용한 길, 기분 전환에 좋은 불빛이 많고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길 등등. 길은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지녔다. 고든 길, 구불구불한 길, 정돈이 잘 된 길, 돌들이 곳곳에 박혀 있어 뒤뚱뒤뚱 걸어야 하는 거친 길.
길가에 나무가 그림처럼 둘러진 조경이 잘 된 길, 황량하고 메마른 풍경을 가진 길, 늘 다니는 익숙한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길은 풍경이고 풍경은 우리에게 생각과 느낌을 준다. 길을 걸으며 흐르는 풍경을 목도하는 것이 바로 산책이다. 저녁 거리의 불빛과 사람들이 뿜어내는 즐거운 기운은 가라앉아 있던 기분을, 특히나 고립감을 잠시나마 잊게 해준다. 다시금 내 방에 들어온 순간 그중 80% 이상이 소멸된다 할지라도 그때의 산책은 분명 의미 있는 시도이다. 카페에 물이 지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들이라 해도 그들이 자아내는 친밀감은 내게도 분명 전해지며 호프집에서 왁자지껄 모여있는 젊은이들의 생기는 부러움을 이끌어내 나도 나의 지인들과 한자리 차지하고선 동참하고픈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지금 나는 혼자 단지 산책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모든 것은 잠깐의 즐거운 상상에 그치고 만다. 그리곤 다시 풍경이 이어진다. 가끔 등장하는 언덕길은 산책 코스의 주요한 액센트가 되어준다. 걷는 것보다 약간의 에너지 소모를 더 하게 되면 그만큼 충만감을 느낄 수 있고, 더불어 언덕을 다 오르고 나서 실제로 몸이 한결 가뿐할 때 더불어 언덕을 다 오르고 나서 실제로 몸이 한결 가뿐할 때 기분도 함께 좋아진다. 그리고는 다시 내려간다. 가게를 하던 시절에 하루에 한 번은 꼬박 산책 겸해서 은행을 갔더란다. 그러면 그 길가엔 늘 할머니들이 인도에서 좌판을 벌인 채 행상을 하고 계셨다. 그분들은 드문드문 저마다 자리를 잡고서 주로 생선, 야채, 곡식 같은 것을 팔았다. 끼니 때면 흰 쌀밥 도시락에 김치와 장아찌 같은 단출한 반찬을 놓고는 마음 맞는 분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밥을 먹는 모습이 정답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였다. 나는 그분들을 보면 언제나 나의 어머니가 떠오르곤 했었다. 나의 어머니가 행상을 할 정도의 공공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연배도 비슷하거니와 어머니 역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기는 매한가지였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분들의 남루하고 힘겨운 삶마저 나의 산책로를 장식하는 풍경의 일부였다. 그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내가 마주치던 그분들의 모습은 늘 내게 어떤 상념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여기 조금 더 남았는데 이게 33분까지만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막 더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하는데 내일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히 주무세요.